자, 오늘은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 거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너네 책들 많이 읽으니까 보던지 좀 들어봤죠? 들어봤어? 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하기 전에 보통물질이라 그래서 얘부터 한번 보자. 보통 물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뭐 물체들이나 사람, 그다음 밖에 나가면 뭐 별, 이런 거 관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물질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측할 수 있는, 관측이 가능한 물질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실에 보이는 사람, 사람의 뭐 몸, 뭐 크게 나가서 지구도 뭐 관찰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 나가서 별, 뭐 은하, 뭐 이런 등등등. 관측이 가능한, 관찰이 가능한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너네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물질이, 관측이 불가능한 물질들이 존재를 한대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걸 뭐라 그래? 암흑물질 이렇게 얘기해요. 암흑물질. 보통 너네 뭐 블랙자가 들어가거나 뭐 암흑자가 들어가면은 뭐 시커먼 쪽이 말이 좀 들어가면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발견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에 보통 시커먼 말들을 많이 붙이죠. 그 암흑물질은 지금 인간들이, 사람들이 관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흑물질은 어떤 거 얘기하냐면은 이 물질 자체가 빛을 내질 않아요. 빛이 나오지 않아요. 빛이 나와야지 우리가 뭐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관측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빛이 나오지 않아서 관측이 좀 불가능하고요. 반사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밝히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중력을 제외한 모든 그치. 상호작용을 하지가 않아.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차차 배울 텐데, 중력이 있다라는 거 얘가 질량이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빛이 안 나와. 반사도 안 하고. 그래서 관측이 불가능한데 얘가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으면은 너네 뭐 물리 같은 데서 배우듯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이제 중력, 만유인력이 생기지, 그지? 그래서 질량이 있어서 중력이 발생하고 중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이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이라는 말까지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완벽하게 밝혀진 물질이 아니라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우주의 현상들을 보니까 관측은 불가능한데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암흑물질이 우주에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현상. 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 뭐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뭐 이런 거.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얘를 한번 보자. 너네 우주의 은하가 크게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하고 또 뭐 있었지? 모양이 없는? 불규칙은 불규칙 은하.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자꾸 대답해보고. 불규칙 은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하지? 막대나선. 그렇지. 나선 은하인데 나선 은하 중에도 정상 나선하고 막대 나선의 모양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막대 나선 은하지. 자, 그럼 나선 은하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가운데 이제 은하 핵이 있고요, 그죠? 자, 은하 핵이 있고 요 핵 안에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겉에 뭐 있어? 겉에 뭐 있어요? 나선 8이라 그래서 나선 휘어져 있는 팔같이 뻗쳐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들이 있는데 은하핵보다는 좀 적은 거지 dim섬dim섬. 자, 그러면 지금 은하핵을 선생님이 동그랗게 그리는 거는 이제 정상 나선 은하 얘기하는 거야. 이 은하핵이 너는 배웠듯이 막대 모양이면은 막대 나선 은하지, 그치? 지금 정상 나선 은하를 그냥 그려놨는데, 그럼 이 은하에서 가운데 은하핵의 별들이 빼곡히 있다라는 거는 이 은하의 질량의 대부분, 중심은 어디야? 대부분은 가운데 몰려있지, 그치? 그러면 가운데로 작용하는 중력이 어떨까? 굉장히 세겠죠. 그럼 너는 일반적으로 가운데 은하핵으로 작용하는 중력, 즉 질량이 엄청나게 크니까 중력이 세면은 가까이 있는 별하고 뭐 여기다 그럴까? 가까이 있는 별하고 멀리 있는 별이 있는데 그 은하핵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가까이 있는 별 A라고 그러고 멀리 있는 별 B라고 그러자. 끌어당김이 누가 더 세니? A가 더 세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치? 너네 그 물리 같은 데서 만유인력 구하는 거 기억나요? 만유인력, 뭐 중력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건 뭐 물리하고 관계됐는데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었잖아, 그치? 뭐에 비례해요? 질량. 만약에 지금 은하핵하고 요 A별 사이의 만유인력을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질량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은하핵의 질량, 그 다음에 A별의 질량.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세지는 거잖아. 비례잖아.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별이 있고 먼 별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너네가 얘기했듯이 가까운 별이 만유인력이 세다며, 그치? 가까울수록 힘이 작용하는 거리가 짧잖아, 그치? 그러니까 힘이 더 세게 작용하죠. 그래서 거리에 어떻게 해요? 반비례하죠. 맞아요? 네. 근데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은 세져요.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지, 그치? 그래서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를 해요. 이런 비례 반비례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 때 앞에다가 상수 하나 넣어주죠. 이 G가 뭐죠? 만유인력 상수, 그치? 숫자니까 뭐 신경 쓸 건 없지, 그치? 그래서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 질량에, 그러니까 두물체 질량에 비례하고 두물체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게 배운 거잖아. 오래돼서 좀 까먹어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은하핵이 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천천히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은하핵이 있고요. A별이 있고 B별이 있다고 했을 때 은하핵의 질량 어느 정도 있겠죠?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A별하고 B별의 질량이 만약에 똑같다고 그러자. 그러면 질량은 만유인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그치?
지금 은하핵의 질량도 똑같고 A별이나 B별의 질량도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그치? 그럼 만유인력에 영향 주는 건 누구야? 거리죠. 그럼 거리가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은 세져야 돼. 그럼 A가 만유인력이 더 세야 돼. B보다. 그치? 그러면 A가 만유인력이 세면 얘가 회전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원을 돌 때 가운데로 작용하는 중력, 다른 말로 원 운동할 때 구심력이라는 게 작용하지, 그치? 구심력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치? 그럼 A가 만유인력, 구심력이 더 세면 더 빨리 회전해야 돼. 그치? 그리고 B가 머니까 만유인력이 약하니까 더 느리게 회전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A별이나 B별이나 회전하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야.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 에? 근데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좀 생각해 본 거지. 어떤 걸 생각해 봤냐면은 은하핵에서 가까운 별이나 먼 별이나 회전하는 속도가 비슷한 거를 관측을 했어요. 그러면 은하핵 말고 은하의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고 관측할 수는 없지만 이 멀리 있는 별을 끌어당기는 질량을 가진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하핵에서 먼 곳에 또는 뭐 은하핵하고 나선팔 사이에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도 중력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먼 별 B별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구심력 때문에 B별도 빠른 속도로 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니? 응. 그래서 가까운 별이나 먼 별이나 여기서 말하는 별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선팔에 있는 별들이야. 회전하고 있는 회전 속도가 비슷한 걸로 봐서 우리가 은하핵 멀리 또는 은하핵 바깥쪽에 관측할 수 없는 질량을 가진 물질이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고서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가 비슷한 걸로 봐서 우리가 암흑 물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자. 다 썼어요? 넘어가도 돼요? 네. 두 번째 보면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있어요. 중력 렌즈라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 앞에서 한번 배웠지. 기억나니? 네. 자꾸 배운 거 있으면은 집에 가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복습을 하고, 선생님 얘기했듯이 복습하라는 게 뭐 몇 시간씩 복습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치?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필기한 거 있으면 한 10분씩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한 번 읽는데 10분, 20분, 최대한 뭐 20분이면 다 읽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 렌즈 현상. 이거를 해보자. 여기 안에 다 못 쓰죠? 응? 여기 안에 다 못 쓰죠? 쓸 수 있어요. 못 쓰면 조그맣게 쓰면 되고. 자, 중력 렌즈 현상이 뭐 이런 거였잖아. 전에 배웠을 때 우리 지구에서 우주에 어떤 A별이 있어요. A별이 있는데 이 별빛이 우주의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요.
뭐 이쪽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직진하는 빛, 아니 직진하는 빛도 있고 뭐 사방으로 다 퍼져 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요 A별 앞쪽에 어떤 별이 또 하나 있어. 질량이 큰 별이. 예. 그럼 질량이 큰 별이 있으면 중력도 어때요? 아까 배웠듯이 커지겠지. 그래서 중력이 많이 엄청 크다 보면은 빛까지도 어떻게 끌어당기죠. 끌어당겨서 원래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 빛이 이 B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꺾이게 되죠. 그리고 이쪽 가는 빛도 B별의 중력에 의해서 꺾이게 돼요. 그럼 뭐 직진하는 거는 뭐 그냥 가겠죠. 이 별빛이 뭐 B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A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A에서 오는 별빛이라 그러면 그냥 가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만약에 지구에서 A별을 관측하면 이 A별이 하나로 보일까? 아니요. 여러 개로 보이죠. 보통 몇 개로 보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좀 뭐 관측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전부 다 A별이야.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니? 응? 뭐 직진해서 오는 별빛이 있겠지, 그치? 직진해서 오는 별빛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꺾여서 오는 별빛이 있을 거고. 또 뭐 이쪽으로 꺾여서 오는 별빛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칠판이 평면이니까 평면으로 그렸지만 입체로 보면은 요 위로 이렇게 해서 오다가 꺾여서 오는 것도 있겠죠. 뭐 그런 별빛도 있을 거고. 저 뒤편으로 갔다가 꺾여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실제 별은 하나지만 이 A라는 별빛이 여러 개가 이렇게 관측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게 중력 렌즈 현상인데 그럼 요게 암흑물질하고 뭔 관계가 있냐면은 대충 눈치챘지, 그치? 너네 뭐 책 많이 읽어서 책에서도 봤을 거야. 그래서 봤을 텐데 저 우주 멀리에 별이 있어요. A별이 있어요. 이 A별 앞에 지구에서 관측할 때 A별 앞에 아무런 별이나 은하들이 없었어, 그치? 없었는데 별빛이 이렇게 꺾여서 오더래요. 그래서 관측했더니 요 아까 처음에 앞에서 설명한 요거랑 비슷하게 별이 여러 개로 관측이 되더라. 그런 얘기야. 여러 개 별빛이 관측이 되더라. 분명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별도 없고 뭐 은하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이 사이에 중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암흑물질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도 되겠니? 네. 잘못 썼으면 지우면 되지. 좀 볼펜 쓰네. 볼펜? 연필로 가능하면 쓰는 게 낫지.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거 아니? 너네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고 선생님같이 막 저런 노래 있었는데 가수 이름도 까먹었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런 거 아니? 노래? 왜 연필로 쓰세요? 뭉치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사람을 쓰다가 잘못 쓰면은 지우고 다시 쓰라고. 볼펜을 쓰면 이제 지울 수가 없잖아.
예? 종이를 그냥 뿌겨서 버리고 또 새로 다시 써야 되잖아. 아, 그런 노래가 있어. 아주 옛날 노래, 아주 옛날. 에휴, 또 세대 차이 느껴지지요. 선생님이 2004년부터 수업했다 그랬죠. 대학교 졸업하고. 너네가 그때 태어났다 그랬나? 네. 아,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뭐, 그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은하단이 있잖아요. 은하단. 은하단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속한 은하들 있잖아요. 은하의 뭐 이동속도라고 할까? 이동속도? 이동속도? 너네 태양에서 수금제 목토천에 합해서 뭐라 그래? 이건 뭐 참고적으로 태양계라 그러지, 그치? 태양계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태양을 포함한 별 덩어리,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은하, 그치? 작은 거부터 하면 은하지, 그치? 그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으면 우리 은하지. 아, 이건 뭐 상식적인 거야.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은하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음 지어놓은 걸 뭐라 그래? 은하단. 뭐 은하단. 그 다음에 은하단을 또 묶으면 초은하단. 뭐 초은하단. 초은하단을 또 묶으면 라키아니아 우식이. 우주가 되겠죠. 그 이제 우주 거대 구조라고 그러죠. 우주 거대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사이에 좀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뭐 대충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은하단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은하 같은 그 큰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은하단이 되죠. 몇 시야지? 예? 몇 시야지? 아, 내가 해야겠다. 시작이 9시 40분. 네. 9시 40분. 자, 그런데 은하단 안에 이제 별들이나 은하들이 있잖아, 그치? 너네 그때 그 허블 법칙 기억나니? 관측자로부터 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들이 후퇴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고. 별들의,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은하단 안에 은하나 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별들마다의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도 어때? 빠르겠지? 그러면 만약에 은하단에, 자, 뭐 이런 은하단이 있다고 하자잉? 거기에 뭐 A은하, B은하, 뭐 C은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무수히 많아요. 많은데, 얘네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요. 그치? 그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이 은하단에 묶여있지 않고 우주로 원래는 달아나야 돼. 그치? 얘네들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이 은하들이 이 은하단 덩어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중앙에서 또는 어느 한 곳에서 질량이 굉장히 커서 이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암흑 물질이 질량이 굉장히 큰 암흑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하나 더 하면은 여기다 쓸까? 네 번째. 우리가 뭐 우주나 은하의 질량을 쟀을 때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너네 통합과학에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이런 방법 기억나니? 어떤 별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요. 그럼 너네 어떤 별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뭐 시커먼 이런 검은 선,
흡수선들이 나타나. 한 두 개만 그리자. 이게 이제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 근데 지구에서 뭐 수소 원소의 스펙트럼을 찍었대. 수소 원소에. 근데 이런 원소들의 스펙트럼은 보통 무슨 형태로 나타나요? 그치. 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죠. 방출 스펙트럼. 방출선이라 할까? 방출선? 근데 어떤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과 지구에서 우리가 관측한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이 선이 일치한다는 거야. 이 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흡수선의 넓이가 넓을수록 이 흡수선의 넓이가 넓을수록 위치는 같으니까 수소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 별에 수소의 양이 어떻다? 많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 별의 질량을 대강 잴 수가 있겠죠. 뭐 질량 재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치? 너네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은. 그래서 우주의 대부분의 별들의 또는 은하들의 질량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태양빛도 저렇게 검은선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태양은 가깝잖아, 그치? 네. 지구에서 좀 가까우니까 뭐 그 사이에 뭐 성운 같은 게 없잖아. 가스덩어리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연속으로 오죠. 거의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 스펙트럼이 오다가 뭐 중간중간에 약하게 뭐 검은 흡수선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의 연속으로 와요. 그래서 조금 나타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은 그래서 우주의 뭐 은하나 별들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뭐 역학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해요. 이런 별빛을 가지고서 우주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 역학적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아니 다시 미안해 역학적 방법이 아니지 이게. 역학이라고 하면 뭐야? 그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이 역학적 방법이 아니고 뭐야? 빛을 이용하니까 뭐라고? 광학적 방법이라 그러지? 빛을 이용하니까. 선생님 잠깐 딴 생각했다.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은하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방법으로 우주 은하의 질량을 측정했을 때 이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값이 적다라는 거야. 그러면 빛을 가지고 우주의 물질들의 질량을 따졌더니 적게 나와. 그러면 아까 빛을 내지 않는 물질들 뭐라 그랬어? 빛을 내지 않아서 우리가 관측이 좀 힘든, 불가능한 이런 물질들, 암흑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별이나 은하 말고 암흑 물질이 또 질량을 차지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번호 매겨서 4번까지 했는데 뭐 이런 현상들로 보고서 우주에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암흑 물질이 존재를 하겠구나. 이거 밝혀내면은 뭐 노벨상 받겠죠? 응?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을걸요? 그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명성이 후대에까지 남는 거니까, 그지? 좋아서 이름 실리겠죠. 교과서 이름 실리고. 야, 자기 이름을 어디 남긴다는 게 되게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지? 그렇죠. 승자한테 욕 먹겠죠. 아니 얘는 미기가 가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 한번 보자.
지워 되지? 네. 오늘 집에 가고 싶어요. 나잖아. 피곤해? 아니요. 그럼. 해야 할 게 있어요. 아, 해야 할 게 있다고? 맨날 바쁜 것 같아.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자,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어? 빅뱅에 의해서 태어났지, 그치? 그래서 현재도 뭐 팽창하고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주가 팽창하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도 발견됐다 그랬지? 그래서 우주가 맨 처음에 빅뱅 빵 터졌을 당시에 급팽창 이론이 나와서 빅뱅 이론을 약간 보완했다 그랬지? 그리고 현재 우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약간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우주가 팽창을 해요. 근데 우주 안에 보면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럼 아까 처음에 뭐 밝혀지지 않은 물질, 뭐 질량 큰 암흑 물질까지도 있다라고 하면은 가운데로 또는 뭐 우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세니까 우주가 더 이상 팽창을 할까 못할까? 못하겠죠. 근데 지금은 팽창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또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래서 우주를 이 질량차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팽창시키려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준비야, 졸려? 왜 그렇게 대고 있으면, 머리 대고 있으면 계속 졸려? 아니 머리 간지러워서요. 한 대 때려줘? 응? 손 깨게? 아 머리 간지러워서요. 야, 간지러우면 그 벽에다 그렇게 긁으면 뭐 어떻게 하고. 떼, 빨리.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이씨. 자, 암흑 에너지. 자,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방금 전에 말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뭐 우주가 뭐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뭐 계산하는 식도 예전에 한번 배웠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주가 한 요만하다고 하자. 그럼 이 안에 그래서 뭐 은하도 있고 뭐 적게는 행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측 못하는 뭐 암흑 물질도 있고 물질들이 많으니까 안쪽으로 무슨 힘? 중력 만유인력이 생겨야 되죠. 이거 인력이 생겨서 이 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주는 팽창하지 못하고 수축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본 거야?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우주를 팽창시키려는 에너지가 있다. 이게 뭐? 암흑 에너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일단 중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에 끌어당기는 건 인력이라고 그러고 밀어내는 거 뭐라 그래? 청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우주를 어떻게 한다? 팽창시키려는. 그치? 우주를 팽창시키려는 뭐 에너지. 그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은 현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랬잖아. 앞에서 한번 보였잖아, 그치? 응.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중력을 다 합한 것보다 방금 왜요? 암흑 에너지 값이 어떻다? 더 크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암흑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또 암흑 에너지가 세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깊은 개념까지는 뭐 배우기는 힘들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너네들이 좀 노력해서 많이 좀 밝혀봐요. 천문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표준 우주 모형. 말이 너무 느리냐? 아니에요. 너는 필기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표준 우주 모형. 자, 너는 지금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법칙들 같은 거, 이론 같은 거 배웠는데, 가장 먼저 이제 우주가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네. 그 빅뱅 우주론. 근데 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나왔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한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완한 게 무슨 우주론? 인플레이션. 그게 뭐야? 급팽창. 급팽창 이론이라 그래서 우주 초기에 빅뱅 빵 터지고 조금 있으니까 우주가 갑자기 크게 팽창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암흑물질,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만든 모형, 이론, 이거는 표준 우주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요 크게 봐서 이 네 가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합해서 우주를 설명한다. 이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때 벽에다 고만 비벼줘. 벽 누래지겠다. 너무 안 누려져요. 아, 괜찮아요. 자, 여기서 너네가 꼭 알아둬야 될 거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그래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 볼 때는 항상 X축하고 뭐부터 보라 그랬어? Y축. 그 다음 뭐 물리 같은 경우, 뭐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뭐 기울기나 면적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죠. 뭐 이렇게 하는지. 자, X축을 우리가 시간, Y축을 은하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X축이 시간이라는 거는 옛날에 빅뱅 이후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고, Y축은 은하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위로 갈수록 은하 사이가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위로 갈수록 팽창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우주를 크게 뭐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걸로 우리가 좀 구별을 해봤을 때, 보자. 이거 지워되죠? 네.
열린 우주는 뭐니? 간단하게 너네 대충 알고 있을 텐데. 무한히 팽창하는. 그치. 우주가 무한히 계속 팽창하는 그런 우주가 열린 우주, 그치? 평탄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다가 크기가 일정하게 네. 유지되는 우주. 그럼 닫힌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다가 오히려 수축하는 우주죠. 수축하는 우주. 자, 그럼 이 세 가지 우주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맨 처음에 인계 밀도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목을 뭘로 할까요? 뭐로 할까, 제목을? 이렇게 하자. 우주의 미래 모형. 우주의 미래 모형. 그러니까 우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계속 팽창할 건지, 크기가 유지될 건지, 아니면 수축할 건지. 예? 자, 인계 밀도의 뜻은 뭐냐면은 우주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 그치? 밀도가 크면 중력이 세지는 거지. 그 인계 밀도는 뭐냐면 더 이상 우주가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크기를 유지할 때 그 안에 우주의 밀도를 인계 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밀도. 유지될 때 밀도. 이렇게 할까요? 유지될 때 밀도. 자, 그러면 열린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 거죠? 팽창하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팽창. 그럼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어떨 때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요. 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주 공간 안에 밀도가 작으니까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수축하려는 중력이 약해지는 거지. 그럼 팽창하겠죠.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을 때 우주는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탄 우주. 평탄 우주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때는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하고 어떨 때? 같을 때. 그치?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럼 닫힌 우주는? 뭐 다 알겠지만 우주가 자꾸 수축한다는 그런 우주죠. 그럼 얘는 우주의 밀도가 어때야 돼? 이 인계 밀도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세니까, 밀도가 커서 중력이 세니까 자꾸 수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에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중에 어떤 우주가 될지는 가봐야지 알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주의 미래 모양은 아까쯤에 배운 우리 에너지 중에 암흑 에너지 있지, 그치? 암흑 에너지를 무시하고서 암흑 에너지를 무시한다,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한 우주가 미래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고, 암흑 에너지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좀 복잡해지죠.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니까 얘까지 접목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졸려? 아니야? 자,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만 봐. 자, 그러면 열린 우주부터 볼까? 열린 우주? 열린 우주는 우주가 계속 커진다는 거지. 그 그래프로 그리면 은하 사이의 거리가 넓어진다, 커진다. 이게 열린 우주. 그러면 닫힌 우주는? 닫힌 평탄 우주부터 하자. 평탄 우주는 우주가 커지다가 크기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그치?
닫힌 우주는 우주가 커지다가 수축한다. 이게 닫힌 우주. 현재는 어디야? 현재는 아직 팽창하고 있죠? 네. 현재는 팽창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디쯤에 우리 우주가 있을 거고 앞으로는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너네 앞에서 지금 빅뱅 우주론, 급팽창 이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너네 우주로 봤을 때 자, 여기가 시간 0으로 하자잉. 시간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빅뱅 빵 터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일정하게 거의 뭐 일정하게 이렇게 팽창을 하지. 그지? 팽창을 하는데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급팽창 이론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됐다? 팽창을 하는데 좀 많이 팽창하지? 크게 많이 팽창해요. 그 이유로 어떻게 돼? 조금씩 팽창을 하고 있죠. 하고 있다가 현재는 어때? 현재는 약간 가속 팽창을 하죠. 팽창하는 정도가 커져요. 현재. 그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속 팽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커지는. 이게 앞으로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할 경우 우주의 크기, 뭐 운하 사이의 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까지의 뭐 이론들로 봐서 빅뱅 빵 터졌을 때 그 팽창, 그 이후로 서서히 팽창. 왜 여기서는 계속 그 팽창 안 할까?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팽창 했지, 그치? 그리고 서서히 팽창하지, 그치? 왜 계속 팽창하는 속도 계속 빠르지 않고 나중에 서서히 조금씩만 팽창을 했을까? 밀도 아닌데? 그 안에 이제 빅뱅 폭발한 이후로 입자들이 튀어나오면서 입자들이 뭉쳐서 뭐 원자가 형성되고 원자핵하고 원자가 형성되고 걔네 원자들이 또 뭉쳐서 별이 탄생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원자들이나 이런 물질들이 뭉치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암흑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우주가 빵 터진 다음에 입자들이 어떻게 돼? 우주에 뭐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퍼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입자들이 뭐 중간에 뭐 맨 처음 폭발했을 때 그건 다 배웠죠. 뭐 쿼크나 뭐 경입자, 전자 같은 거 막 튀어나왔다가 쿼크들이 결합해서 또 뭐가 돼?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또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이 빅뱅 후 몇 분? 3분. 3분.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38만 년 후에 전자까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져. 그리고 그 원자들이 좀 균일하게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 원자들이 뭉쳤죠. 우주에 제일 많은 원자가 뭐라고? 수소나 헬륨. 그치? 수소가 제일 많죠? 근데 걔네들을 원자들을 뭉치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지. 걔네들을 뭉치게 하려면 중력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원자들을 뭉치게 하는, 끌어당기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암흑물질이 있어서 얘가 중력이 있으니까 얘네들 끌어당겨서 뭉치게 해서 여기서 이제 또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탄생하고. 좀 무슨 말인지 아나?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계속 급팽창하는 게 아니고 약간씩 팽창하는 이유는 이제 우주 안에 물질들이 뭉치면서 중력들이 좀 생기면서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팽창하려는 뭐 암흑에너지, 그 중에 얘가 조금 더 컸겠죠? 그래서 약간씩 팽창하다가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암흑에너지가 좀 커졌나? 거기까지는 좀 알기가 좀 힘들죠. 선생님 또 한계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그러면 우주의 모형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물질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자, 여기까지 뭐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지구과학 내용은 끝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예. 숙제를 좀 내줄까? 예, 지구과학 1 배우느라 고생했고, 문제들 뭐 저기를